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부인 정경심 교수가 몸이 안 좋은 점을 고려해달라고만 했다는 건데 검찰은 해당 검사가 심히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고 법무부는 외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야당은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건이 아닌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의 적임자로서 과제를 완수해달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 위장수송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이 13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과정과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하루 인천 강화군 강화읍 등 두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더 내려져서 강화에서만 4건, 전체 확진 건수는 모두 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된 다른 2건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 판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열흘이 넘도록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인 채 계속 확산하자 정부는 돼지 이동 중지 명령을 내일 정오까지 연장하고 경기 북부 축산 차량도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살처분 대상 돼지는 6만 마리를 넘어섰고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중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북한과 미국 간 실무 협상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협상을 이번 달에 잡을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 국가안보보좌관이 바뀌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 조율 등으로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금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외압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검찰은 해당 검사가 심히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은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일 현장 수사팀을 지휘하던 검사와 전화통화를 나눴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았고 부인이 몸이 좋지 않고 자녀도 집에 있으니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의 김모 부부장 검사로 알려졌습니다. 김 검사는 조 장관에게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답하면서도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정 교수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를 부르려던 상황이었고 건강이 염려돼 남편으로서 말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에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해명인데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합니다. 일반 검사들에 대한 수사 지시는 장관의 권한을 벗어난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직무 범위 내에서 벌어진 부당한 행위만 직권남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 장관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 직권남용죄 적용 범위를 폭넓게 볼지를 놓고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법무부 수장이 자신의 약속과 달리 가족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를 직접 접촉한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는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 같은 논란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계속 이어지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부적절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관이 했던 그런 통화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돌이켜 보니 일체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제 처가 물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다 끊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후회를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너무 이제 119를 불러서 가야 될 상황이어서 저는 가장으로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건강을 부탁했. 대한민국 검사들이 법무부의 장관에게 바라는 것은
배우자이나 어느 사람의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처신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처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검찰이 내통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이 검찰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주 의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 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피의 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주 의원의 검은 짬짬이 고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장관은 호된 국회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야당은 조 장관의 탄핵 소추까지 검토하겠다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사법개혁 완수의 적임자라며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인사차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자 야당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집니다. 조국 사퇴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자리마다 세워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이 발언을 시작하자 의자를 돌려앉기도 했습니다. 여야 의원 고성 속에 조 장관 발언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믿습니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고 야당 의원들이 조 장관을 임명할 수 없다면서 다른 표현으로 부르자 조 장관은 단상에 오르길 거부하며 버티기도 했습니다. 피의자가 검찰을 개혁한다는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법무부 관계자 나와주세요. 야당이 조 장관을 피의자로 지칭한 것을 두고 여당이 반발하며 강하게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 들어가세요.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들어가요. 의장이 너무 많아.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고 인사청문회 등에서 거짓말한 것은 아닌지 사퇴할 생각은 없는지 캐물었습니다.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소환되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에 충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부인이 기소되고 장관 본인도 검찰 소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의 직무수행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는 이해 충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잠정적 결론이기 때문에 최종적 결론이 나오면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공개수사에 착수한 건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의도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조 장관에게 과제를 완수해달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조국이어도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하고 조국 장관이 아니어도 저는 검찰개혁은 완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 법무혁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쓰임이 있을 때까지 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전화통화한 건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부당한 요구라면서 조 장관이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이 아닌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선 조국 장관과 관련해 또 다른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조 장관이 이른바 황제 보석으로 논란이 됐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조 장관은 과거 그룹이 운영하는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 인간적인 도리였다면서 무죄를 주장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속돼 있을 때 이호진 회장이 탄원서 제출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대 회장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그분의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그 정도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아니 평소에는 재벌 비리에 대해서 엄히 처벌해야 되고 많은 형량을 줘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선처를 부탁합니까?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의 위장소송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이 검찰에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13시간 조사를 받고 나선 조 장관 동생은 억울한 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 다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뭐 억울한 점이 있으시면은 억울하게 생각되는데 이제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추가 출석하시기로 하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딸의 대학 성적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나 원내대표가 장애인 학생에 대한 별도의 성적 부여를 언급한 뒤 성신여대에 입학한 장애 학생 가운데 유일하게 나 원내대표 딸의 성적이 정정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딸의 성신여대 입학, 아들의 미국 예일대 입학 관련 의혹으로도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취지의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습니다. 류 교수는 탈당기를 제출하며라는 글을 통해 한국당이 자신을 내보내고 징계를 고려한다는 소식을 들은 뒤 침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한국당을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 2017년 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는 가을비 소식이 있는데요.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남과 경남 지역에, 오후에는 그 밖의 남부 지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 19.7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에 20에서 60mm, 그 밖의 남부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7도,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 열흘째인 어제 하루 2건이 추가로 확인돼서 발생 건수가 모두 8건으로 늘었고 강화군에서만 4건이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오전 강화군 성모도 돼지에 이어서 강화군 강화읍에서 발생한 의심 사례를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심 사례가 신고된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과 연천군 청산면의 농장 돼지는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 추가로 신고된 양주시 은현면의 다른 돼지 농장과 강화군 하전면 등 2곳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확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정오까지였던 돼지 이동 제한 조치는 내일 정오까지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사료 공급도 제때 출하도 못하고 분뇨 처리에도 애를 먹는 등 양돈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불안하기는 도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육농가가 몰릴 것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들어간 도축장. 이동 중지 명령이 연장되자 맥이 풀립니다. 도축장은 물론 인근 가공업체와 유통회사까지 이틀 동안 또 손이 묶였습니다. 업체들은 이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가슴을 졸입니다. 없는 날은 없고 많은 날은 많게 되면은 도축이나 가공장에서 기본적으로 연장 근무라든가 원가 상승이 많이 올라가겠죠. 원가는 올라가는데 매출에서도 손실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이중고라고 보시면 되죠. 돼지 출하를 또 미루게 된 농민들도 속이 타들어가긴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는 출하 시기를 놓치면 제값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비용도 치솟습니다. 사료 공급도 쉽지 않은 것은 물론 분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이고 있습니다. 반출이 안 되는 이상은 돼지가 계속 일주일 단위로 분만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돈사가 밀사가 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많죠. 돼지 질도 많이 떨어지죠.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은 채 확진 농가만 늘어가는 상황. 이동 제한 조치로 사실상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는 양돈 농가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한 중국에선 돼지고기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출되는 돼지고기를 중국이 다 사들여도 부족분을 채우기가 모자란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휩쓸고 있는 중국. 그동안 돼지고기 가격은 거의 50%나 올랐습니다. 돼지 사육 두수가 1억 5천만 마리 정도 줄면서
돼지고기 공급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우선 돼지 사육 마리수를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체 돼지고기 소비량의 95%가 자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돼지 농가에 보조금도 주고 농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那么解决中国老百姓吃肉的问题，必须坚持立足国内，基本自给的方针。 하지만 돼지고기의 자급화는 말뿐인 대책으로 들립니다. 전염병으로 1년 사이 암퇴지의 37.4%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돼지를 들여다 키우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외국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데도 적극적입니다. 지난달에는 16만여 톤을 수입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6%나 늘렸습니다. 문제는 수입으로도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한 해 돼지고기 소비량은 5,500만 톤 이상, 현재 1,000만 톤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세계 돼지고기 수출량은 다 합쳐도 800만 톤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수출 돼지고기를 싹쓸이한다 해도 중국의 수요를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에서의 가격 급등은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돼지고기 값의 상승은 물론 다른 고기류에도 빠르게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이달 안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북미 실무 협상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이달에 잡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미 협상을 총괄하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개최 시기와 관련한 언급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이번 달 안으로 제안했지만 재개 날짜를 잡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또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not been able to make those happen, and we don't have a date yet when we'll be able to get together. The North Koreans know, and I'm happy to affirm here again this afternoon, we're ready. 국가안보보좌관의 교체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통령 간 의제 조율 등으로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등 지도부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등 정치 외교 일정이 빡빡했던 것도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실무 협상은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I don't have that in hand yet. I hope that before too long I can announce that we do, and the team, Special Representative Biegun and the team can get after it. 앞서 지난 24일 국정원은 2-3주 안에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실무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북한의 제안 이후 시기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이 구체적으로 입을 연 만큼 재개 날짜와 장소 등이 곧이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 선박 한 척이 기관 고장으로 서해 북방한계선 NLL 남측으로 넘어온 것을 우리 군이 구조해 북측에 인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해 연평도 서쪽 8.8km 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NLL을 3km가량 넘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북한 어선들이 NLL을 넘지 않도록 지도하는 단속선이었고 선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합참은 북한 선원들이 기관 고장과 항로 착오로 NLL을 넘어왔다고 설명하고 북측으로의 복귀를 요청했다며 우리 해군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선박의 엔진 고장을 수리해주고 밤 10시 16분쯤 NLL 북쪽으로 복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 회장이 한국이 통일되면 세계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주에서 열린 전북국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짐 로저스 회장은 남북을 갈라놓은 38선도 붕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쪽의 자원과 인력, 남쪽의 자본과 인프라가 결합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또 통일된 한반도와 경쟁할 수 없어서 일본이 지금 통일을 반대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자신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적재적소의 투자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이끌 새로운 대표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외교부나 국방부가 아닌 기재부 출신 인사가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현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이끌 대표에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고 정책 조율이 뛰어나고 경제와 금융, 예산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통상 외교부와 국방부 출신 인사가 맡아오던 방위비 협상 대표에 기재부 출신 경제관료가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미국 요구 사항을 항목별로 꼼꼼히 따지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항목 협상을 잘 함으로써 무리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재부 출신을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로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올해 종료되는 10차 협정의 유효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 미국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하는 등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이 오래한 타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타결하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산정 기준을 새로 정한 글로벌 리뷰를 적용하는 등 새로운 조건이 생긴 만큼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국회는 어제 정치 분야에 이어 오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한일 관계, 북한 미사일 도발 등의 현안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이와 관련한 질의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 멜론의 전 임원들이 100억 원이 넘는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에는 유령 음반사까지 동원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400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음원 서비스 멜론에 과거 운영사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저작권료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 당시 멜론의 운영사 대표였던 신모 씨는 유령 음반사를 세우고 저작권자가 없는 음원들을 모았습니다. 주인 없는 음원의 저작권자로 자신들의 유령 회사를 등록하고 저작권료를 챙긴 겁니다. 선물함에다만 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선물함을 열어서 다운로드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록을 만들어요, 그냥. 실체도 없는 음반사가 매출 일부를 가져가면서 멜론과 계약을 맺은 다른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전체 금액이 줄었습니다. 또 월정액 회원들의 미사용 이용료를 배분하지 않고 오롯이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가져간 돈만 모두 182억 원입니다. 피해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관리자에게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또한 이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꾸민 신 대표와 당시 부사장은 이미 퇴사했지만 본부장 김모 씨는 여전히 재직하는 상황. 현재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는 자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 씨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들이 가로챈 저작권료를 받아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법 최면 전문가들을 조사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성 인근 지역 다른 강력범죄도 들여다보면서 이춘재와의 연관성을 캐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이춘재 대면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춘재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를 9명이나 동원했지만 DNA 말고 다른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는 한 이춘재를 압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경찰은 30년이 넘은 사건에서 추가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목격자들의 증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기억에도 30년이 지난 사건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됐을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더 되살리기 위해 법 체면 전문가 2명을 투입했습니다. 또 7차 사건의 목격자인 버스 안내양과 9차 사건 당시 40대 남성 외에 추가 목격자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여죄 가능성 범위도 더욱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춘재가 제대한 1986년부터 수감되기 전까지 화성은 물론 인근 지역과 청주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사건들을 모두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춘재는 화성 연쇄살인 1차 사건 직전에도 성폭행 용의자로 지목됐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반복된 수사에서 계속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 증거 부족이나 불일치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고 당시 증거 수집 과정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안윤혁입니다. 미국 정가를 트럼프 탄핵 정국으로 몰아넣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의혹의 내부 고발자는 현직 중앙정보국 CIA 소속 당국자라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각 26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3명의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번 내부 고발자는 한때 백악관에서도 근무했다가 정보기관으로 복귀한 CIA 요원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요원은 현직 대통령과 외국 정상의 통화 내용을 다루는 커뮤니케이션 팀에는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프 맥과이어 미국 국가정보국 D&I 국장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압 행사 의혹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선의로 옳은 일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맥과이어 국장 대행은 현지 시간 26일 미 하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서 내부 고발자가 내부 고발 절차의 모든 단계를 따랐다며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일 등이 보도했습니다. 교수 4천여 명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냈습니다. 동참한 교수들은 현 사태의 핵심은 조국 가족이 아니라 일방적 법치주의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검찰이라며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정부가 최고 수준의 방역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거점 소독시설에선 제대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파가 몰리는 축제장에도 방역에 구멍이 뚫린 곳이 쉽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 만수동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혀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자 고문의 이혼 소송에서 이 사장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다만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만날 기회를 늘리고 재산 분할 금액도 86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계관 고문은 오늘 담화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을 지켜보는 과정에 그가 전임자들과는 다른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에 기대를 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고문은 지금까지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이 적대적 관계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정치적 의지를 밝힌 역사적 계기가 됐지만 미국은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전혀 해놓은 것이 없이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 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제재를 한층 강화해서 관계를 퇴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과 외무성은 미국의 차후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에 관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 정도 보석을 탄원하는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냥 다 끊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후회를 합니다. 조국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의사가 있는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아니 진실이 밝혀졌을 적에 제가 질문 드리는 그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 아니십니까? 대한민국 체제와 헌법 가치를 부정했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데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명박 정부가 그걸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복권했던 것으로 압니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장 야당은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내용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여당은 검사와의 통화 사실이 공개되자 검찰과 야권의 유착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해 이제까지 한 번도 처벌받지 못한 검찰의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달 반 동안 수천 건, 그중에서 정말 대부분의 단독 보도, 특정 보도가 다 검찰 관계자, 검찰에 따른 면입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피의사실 공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처벌받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에게도 몹시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논란과 별개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웅동학원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이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과정과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억울한 점이 있으시면 억울하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웅동학원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씨의 전 부인도 처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달라고 낸 소송 2건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소송으로 두 사람이 확보한 채권은 공사대금 16억 원과 지연이자 등 모두 100억 원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당한 웅동학원이 변론을 모두 포기해 가족끼리 짜고 친 위장소송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송 당시 동생 조 씨는 웅동학원 법인 사무국장을 맡아 사실상 원고와 피고가 같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포기한 동생 소송과 달리 지난 2006년 캠코의 부지 가압류 소송에 대해선 적극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임의 제출받은 조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 당시 캠코 소송 대응 방안을 정리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웅동학원은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이사장인 학교 법인으로 조 장관도 10년 동안 이사를 맡았습니다. 캠코와의 소송, 이 웅동학원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당신 거의 기억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요. 이번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 동생 조 씨는 위장 소송 외에도 웅동학원의 비자금 조성과 위장 이혼, 교직원 채용 비리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의 출처가 웅동학원과 관련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 부인 소환에 앞서 동생 조 씨를 먼저 소환한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난주 조국 장관 퇴임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있었죠. 이번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교수 시국선언이 나왔습니다. 선언을 주도한 교수들은 동참한 4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검찰의 일방적인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려는 게 아니다.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수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다른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개인이 아니라
다른 능력 있는 누구라도 더욱 강력하고 확실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그를 분명히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국 가족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검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균형이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 의한 일방적인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시국선언에서 교수들은 검찰 내부 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비겁하게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통제 불가능한 기득권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부산 지역 교수들을 주축으로 검찰개혁 시국선언에 서명한 사람은 4,090명. 국내외 교수와 연구자에게서 지난 21일부터 SNS로 서명을 받았는데 다시 3차례 검증을 거쳤다는 게 선언을 주도한 교수들 주장입니다. 교수들은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해 최종 명단을 시국선언과 함께 서울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3박 5일 동안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방미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협상 촉진 등 후속 조치에 주력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국 장관 논란 등 산적한 국내 현안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박 5일 동안의 미국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 가능성을 확인한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촉진과 남북 대화 재개 등 이른바 대전환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적인 대전환 업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외교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국내에 산적한 현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귀국한 문 대통령은 공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귀국 직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핵심 참모들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비롯한 국내 현안을 논의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찰이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시간에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며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당일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놓고 야당이 수사 외압, 직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만큼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권 내에서도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유구무원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일부 여권에서도 조 장관 지키기에 지쳐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조국 정국을 뚫고 나갈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오늘은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남부 지역엔 가을비 소식도 있습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전남과 경남은 오전부터, 전북과 경북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도 하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날씨가 선선한 편인데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19.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내려갑니다. 서울과 대전 낮 기온은 27도, 대구는 25도 선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동안 중부 지역은 내내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남부 지역은 주말과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양은 제주와 경남 해안 지역에 20에서 최고 60mm, 그 밖에 남부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가을산이 서서히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단풍 소식이 들리는 곳은 강원도 설악산인데요. 대청봉의 정상부터 단풍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주말인 내일쯤 산 정상의 20%가 물드는 첫 단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 전선은 하루에 25km 정도의 속도로 남하합니다. 10월 중순쯤엔 전국 대부분 산에 단풍이 시작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밤사이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농가에서도 확진 판정이 내려져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건수가 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2곳이 추가됐습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된 2건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서 확진 판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강화읍 돼지 농장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하루 강화군에서만 2곳에서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17일 첫 발생 이후 열흘 만에 발생 건수는 8건으로 늘어났고 강화군에서만 4건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의심 사례가 신고된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과 연천군 청산면의 경우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양주시 은현면의 다른 농장과 강화군 하전면의 농장 등 2곳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들이 모두 중점 관리 지역 내에 있어 아직 확산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감염 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야생 멧돼지 조사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축산 차량 출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성모도의 폐 농장에서 발생한 것도 감염 원인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정부는 당초 어제 해지될 예정인 돼지 이동 중지 명령을 내일 정오까지로 연장하고 경기 북부 권역의 축산 차량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의심 사례 신고와 확진 판정이 늘어나고 살처분 대상 돼지가 6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지금으로선 철저한 방역과 차단이 유일한 대책인데요. 정부도 최고 수준의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거점 소독시설이나 축제장에서 방역에 구멍 뚫린 곳이 쉽게 발견됐습니다. 이상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양주로 진입하는 도로에 마련된 방역시설입니다. 그런데 일부 차들이 소독약이 나오는 시설물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모든 차가 소독 대상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법규를 위반하면 가면서까지 그 방역대를 피해서 간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자기 하나 편하자고 해가지고 그런 걸 위반한다 그러면은 그 돼지열병 그 확산되는 걸 어떻게 막고. 거점 소독시설에서도 빈틈이 발견됐습니다. 소독시설에 들어간 한 운전자는 문을 닫지 않은 채 방명록만 작성하고 나옵니다. 문이 열려 있다 보니 소독장치는 아예 작동하지 않습니다. 2발을 모두 담가야 하는 소독발판도 한 발만 담그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아예 발판을 뛰어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밟았는데? 밟은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닌가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장도 찾아가 방역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축제장 내부와 연결된 통로입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지만 소독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돼지열병 예방 홍보 현수막은 축제 시설물에 가려졌고 방역 활동에 협조해달라는 안내문은 땅바닥에 처박혀 있습니다. 소독발판이 깔린 출입로도 있었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다른 통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돼지 사육 농민들은 뚫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충남에서도 매뉴얼을 뛰어넘는 신속하고 단호한 방역을 강조하고 있지만 방역 현장 곳곳에서는 빈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돼지고기 관련 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동중지 명령이 한 차례 연장되면서 돼지고기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상인과 소비자 모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공포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국에 상륙한 지 열흘째, 서울에서 가장 큰 축산시장 가운데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경매장에서 들여온 돼지고기를 1차로 가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곳인데요. 이곳 시장 상인들의 사정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창 작업이 이뤄질 시간인데도 돼지고기를 손질하는 상인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돼지 사료 때는 작업 안 한다고 물량이 없어요. 지금 걱정이지. 물가는 자꾸 비싸고. 주로 경기도권에서 들어오던 돼지고기가 뚝 끊겨 작업할 물량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인 겁니다. 혹시 오늘 돼지는 들어오나요? 아니요, 지금 작업 전부 전국적으로 다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돼지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치솟고 있지만 거래처 계약을 끊을 수 없어 당장 납품 가격을 인상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미치는 장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돼지를 한 마리 다 팔아도 70만 원 나오지는 않아, 그게 값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정육하는 사람들이 그 돼지를 지금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판파도 미치니까. 이처럼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가격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정이 힘든 건 도매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동네 정육점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삼겹살의 가격이 바로 영향을 받았는데 발병 전 600g에 14,000원 하던 게 16,000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10년 만에 최고죠. 2,000원으로. 이번엔 최고예요. 뭐 조금씩 올라서 2,000원까지 오르기는 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2,000원 오르는 건 처음이죠. 동네 정육점은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다 속값이라고 하죠. 예전 같으면은 속값하고 돼지값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지금은 뭐 웬만한 소고기 값이다. 특히 도소매 시장의 비축 물량이 바닥나는 이번 주 후반이 돼지고기값 추가 인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양돈 농가는 물론 도소매 상인들과 소비자들 모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한 직접 손실이 1조 위안, 약 170조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공정원 원사인 리더파 중국농업대학 동물과학원장은 지난 24일 양돈업계 포럼에서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직접 손실은 1조 위안으로 추산된다면서 산업사슬상의 사료와 요식업은 뺀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리 원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축산업계는 방역의 중요성을 배웠다면서 대가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의 오중 추돌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전동 킥보드 배터리가 충전 도중 폭발해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한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함께 부딪힌 다른 차들도 레커차에 매달려 있습니다. 새벽 0시 20분쯤 인천 만수동에서 난 화물차와 승용차의 오중 추돌 사고. 1톤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졌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1톤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놓인 사무실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게 탔잖아 지금. 충전하던 전동 킥보드 배터리가 폭발한 겁니다. 이 불로 킥보드 6대가 불에 타거나 손상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과전류와 과부하 현상이 나타나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남 남해군 해상에선 2톤급 어선이 침수해 선원 2명이 구조됐고 부산 해운대 바다에선 윈드서핑을 하던 50대가 표류 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자 고문의 이혼 소송에서 이부진 사장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횟수를 추가하고 재산 분할 금액도 늘렸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도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만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졌습니다. 면접 교섭 기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설 또는 추석 명절과 방학 기간에도 조건하에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이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부모 중 한쪽에만 치우친 유대감을 갖게 되면 자녀에게 부정적일 수 있어서 균형적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86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심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며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한 겁니다.
그동안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선고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지난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한 이후 관할 법원을 바꿔가며 4년 넘게 진행돼 왔습니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예상한 결과라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1심과 동일하게 나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고문 측은 입장과 다른 부분이 많아 여러 의문이 든다며 판결문을 보고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제보한 내부 고발자의 고발장이 공개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내부 고발자가 미 중앙정보국 CIA의 남성 직원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외국의 개입을 요청하는데 거의 대통령직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이러한 개입에는 대통령의 주요 민주당 정적 중 한 명에 대해 조사하도록 외국을 압박한 것이 포함된다.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의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이 내부 고발자는 특히 백악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 간 전화통화 이후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이 전화통화 관련 모든 기록을 감추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백악관 당국자들이 통화 중에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9쪽에 이르는 내부 고발자의 고발장 공개는 조지프 맥과이어 미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에 대한 하원 정보위원회의 청문회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맥과이어 국장 대행은 청문회에 출석해 내부 고발자가 고발 절차의 모든 단계를 따랐다며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탄핵 조사를 또 하나의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And I have to put up with Adam Schiff on an absolutely perfect phone call to the new president of Ukraine. That was a perfect call. But Adam Schiff doesn't talk about Joe Biden and his son walking away with millions of dollars from Ukraine.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의 신원과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현직 CIA 남성 직원이라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논란 안에 대한 배려를 부탁하는 차원이었다며 압수수색 방해는 아니라고 해명했고 야당은 검찰에 대한 외압, 여당은 수사 상황 흘리기라고 각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검찰의 전격적인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했다고 자유한국당이 대정부 질문에서 폭로한 겁니다. 가족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지 않겠다던 약속은 거짓말이고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사퇴하라고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는 압수수색 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장관은 검찰의 아픈 아내를 배려해달라는 의미였을 뿐 압수수색 방해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제 처가 매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계속된 지적에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제 처가 물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다 끊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후회를 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적절치 않았다고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리께 다시 여쭙습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 엄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도중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이라면서 야당과 검찰의 이른바 야검 유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팀에서 특정 야당 의원과 수사 상황을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놀랍고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조국 장관이 400억 원대 횡령죄로 황제 보석 논란 끝에 실형이 확정된 이호진 태광 회장의 탄원서를 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재벌 비판에 앞장서 놓고 태광 재단으로부터 유학비로 3년간 15만 달러, 지금 환율로 약 1억 8천만 원을 받은 대가로 선처를 호소하는 건 이중잣대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아니 평소에는 재벌 비리에 대해서 엄히 처벌해야 되고 많은 형량을 줘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선처를 부탁합니까? 조국 장관을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조국 정국은 더욱 경랑이 휘몰아치는 모습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보수여당들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조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은 과거 국정원 댓글 수사 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즉각 구속수사를 주장했던 사람이라며 탄핵 소추는 물론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 장관을 감싼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 연구자 일동은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서 설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SNS로 서명을 받은 뒤 3단계로 검증한 국내외 교수와 연구자 4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대입제도 개선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개 대학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학생부 종합전형 조사단을 통해서 오는 11월에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난 10여 년 동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서 자녀의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 학교 출신의 학생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서 학종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속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대입제도 투명성, 공정성 강화 방안의 최종안을 당 특위 등의 논의를 거쳐 올 11월 중에 발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산 농산물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던 미일 무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승리라고 말했지만 아베 일본 총리는 둘 다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새 미일 무역 협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쇠고기와 치즈, 와인 등 대부분의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관세가 철폐되거나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혜택을 보는 규모는 약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본의 경우 기계나 자전거, 악기 등의 수입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아지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가장 공들여왔던 일본산 자동차나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 문제는 현재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철폐는커녕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승리로 규정했습니다. This is a huge victory for America's farmers, ranchers, and growers, and that's very important to me. 하지만 아베 총리는 모두가 이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協定は両国の消費者あるいは生産者
そして勤労者、すべての国民に利益をもたらす両国にとってウィンウィンの合意となりました。 현지 언론은 대체로 일본이 농업 부분에서 크게 양보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내주고 자동차에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혹평도 나왔습니다. アメリカ産の農産品への関税を大きく引き下げるなど日本が大きく譲歩しています。 일본은 자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기준에 맞춰 미국 농산물에 관세 철폐나 큰 폭의 인하 혜택을 주었습니다. 2017년 1월 TPP에서 자진 탈퇴한 미국에 TPP 회원국과 똑같은 대우를 해준 셈이어서 다른 회원국들의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장약 260여 개 품목을 팔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암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성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한영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위산 과다,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입니다. 원료 의약품인 라니티딘에서 발암 유발 물질인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 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 의약품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과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잔탁을 포함해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 명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병의원을 방문해 다시 처방받아 약국에서 재조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 재조제 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에 미칠 위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라니티딘 인체영양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장기간 노출됐을 때의 영향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35개 제품과 원료에서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원료 의약품 7개 모두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정반대의 결과를 발표해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변동과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열 하루 만에 50조 원을 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오후 4시 기준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43만 5천 건으로 신청 금액은 50조 4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접수는 오늘 마감하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경남개발공사 핸드볼팀 코치가 선수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공사의 대응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는커녕 오히려 이 문제를 처리하려던 직원을 인사조치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코치가 명품 가방을 갖고 싶다고 했다. 주위의 도움으로 입단했으니 베풀 줄 알아야 한다. 경남개발공사 소속 핸드볼팀 선수가 코치에게 금품 요구를 받았다고 쓴 진술서입니다. 너무 비싸다고 거부하자 코치가 대신 백화점 상품권을 달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코치는 선수가 알아서 준 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관례도 아니고 의례도 아니지만은 선물을 하나씩 조금은 하고 싶다라고 하길래 선배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께도 지도자들께도 다 한 줄 알아요. 이 진술서는 핸드볼팀 운영 담당 직원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공사는 이 직원을 서울로 발령내버렸습니다. 코치 문제를 제가 인사팀장에게 보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오픈을 안 시키기 위해서 입막음 차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공사는 이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사장 보고도 하지 않고 쉬쉬했습니다. 사실 내용이 진위가 맞는 건지 아닌지 이제 전체 한 파악을 해보고 또 업무할 수도 있으니까 부장이 직접 한번 해보고 빨리 정리를 해라. 하지만 공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핸드볼협회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앞서 자막으로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방금 속보가 한 가지 더 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가가 한 곳 더 늘어났습니다. 어제 추가로 의심 신고된 2곳 중에 인천 강화 하전면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가는 총 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인천 강화에서만 5곳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함께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양주 돼지농가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최종 예선에서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이란과 격돌하게 됐습니다. 최종 예선을 겸하는 아시아 23세 이하 챔피언십은 16개 나라가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펼치고 각 조 1, 2위가 8강에 올라서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립니다. 개최국 일본을 포함해 상위 4팀이 내년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게 됩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단풍 소식이 들리고 있는 곳은 강원도 설악산 지역인데요. 대청봉의 정상부터 단풍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주말인 내일쯤 첫 단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늦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7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 선에 그치겠고요. 대구는 25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남부 지역엔 계속해서 가을비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중부 지역은 내내 구름만 끼는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